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이죠. 이 스페이스X가 민간인 관광객을 태우고 우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저희 보도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 스페이스X의 로켓이 우주선 캡슐인 이 크루 드래건을 싣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이 4명의 관광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이들은 이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높은 고도 575km에서 사흘 동안 음속의 22배의 속도로 지구를 돌면서 우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인스퍼레이션 4라는 이름의 이번 우주여행 프로젝트에는 이 훈련받은 전문 비행사가 아니라 이 순수 민간인들만 탑승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의 한 기업가가 거액을 내고 이 4개의 좌석을 모두 구입한 뒤에 3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 네. 이 나머지 3명의 탑승객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이 됐는데 과학 강사도 있고요. 또 이 항공기 제조업체의 기술자, 또 의족을 달고도 꿈을 이룬 이 간호사 이렇게 각각의 사연을 통해서 뽑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민간인만 탑승할 경우에 혹시나 이 우주에서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우려될 수도 있는데요. 네. 캡슐의 컴퓨터 체계는 지상에 있는 스페이스X의 전문가들의 관리 속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이 탑승객 가운데 이 리더 역할을 하는 이 탑승객과 또 한 명의 탑승객이 더 캡슐 비행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각각 승무원장과 조종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다른 기사를 또 보니까 첫날에만 벌써 지구를 5바퀴 넘게 돌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이 국내에서 이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 기관의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네.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었죠. 앞으로 이 고체 추진 기관을 이용하면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데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징후를 미리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고체 연료의 경우는 연료를 충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 안에 넣어뒀다가 바로 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이 비밀리에 이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고체 연료 사용을 통제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지난해 7월에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이 고체 연료는 물론이고요.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섞은 이 하이브리드형 연료 같은 것들도 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번에 이 성공한 연소 시험은 고체 우주 발사체 개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 고체 연료를 이용하면 저궤도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고요. 또 이 500km에서 2000km 사이의 저궤도에 이 정찰 위성들을 많이 쏠 수 있게 되면은 정보 수집이라든가 정찰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게 되겠죠. 예. 또 이 값싼 고체 연료를 이용을 해서 민간용 이 우주 발사체 개발도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와 이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민간 기업의 발사체 연구와 제작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주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네요. 네. 네,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 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경남 용기에서 강력한 방사 선량이 측정이 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네. 일본 당국의 추산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방사 선량이 나왔습니다. 이 확인된 곳은 지난 2011년 3월에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이 핵연료가 녹아내렸던 제1원전 2호기의 경남 용기 뚜껑 표면 부분입니다. 네. 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원격 로봇을 이용을 해서 3중으로 된 뚜껑에 구멍을 내고 이 방사 선량을 측정해봤더니 이 깊이 4cm 정도 되는 곳에서 시간당 1.2시버트 정도의 방사 선량이 확인이 된 건데요. 예. 이 세 겹으로 된 뚜껑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뚜껑 사이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대량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규제위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당초에 규제위가 이 뚜껑 안쪽에 있는 오염원의 방사선 총량을 시간당 한 10시버트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사람이 1시간
정도 가까이 있을 때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실제 선량은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인 이 시간당 수십 시버트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자로 내부에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방사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네. 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심한 오염 부위가 이번에 확인이 된 만큼 이를 전제로 공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폐로 작업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소식을 보니까 그 방사능 오염수도 실제로는 오염이 훨씬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네요. 네. 자, 안전에 문제가 없게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목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뭐가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접종을 시작해서 이 박차를 가했던 미국에서는 요즘 이 접종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백신 접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34만 1천여 명이었는데 전주보다 4% 정도 떨어진 수치였고요. 한 달 전보다는 28% 정도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라든가 공무원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마저도 사실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뉴욕에서는 일부 가톨릭 침례교 의료 종사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 백신 접종을 반대한다면서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예. 법원이 이 지방 정부의 행정 조치를 보류하라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LA에서는 이 모든 시의 공무원에게 백신을 맞도록 했는데요. 경찰관의 4분의 1 정도가 이 백신 접종 의무화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인 이 백신의 의무 접종 대상이 이 의료 인력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3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예. 정부가 이들을 정직 처분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는데 상당수는 백신을 맞고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끝까지 거부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 보건의료계의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앞으로의 숙제겠네요.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질 텐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가장 주목받는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네. 모임 인원 기준이라든가 방역 수칙이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보도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4단계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실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이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지 않으면 되고요. 또 이 외식을 할 때는 6명까지 이때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가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이 정도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수칙을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여러 번 전해드렸던 것처럼 모임을 자제할수록 이 감염 위험은 낮아지게 됩니다. 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모임을 평소보다 약 40% 정도 줄이면 한 달 반 후에는 감염 확산 위험이 33% 가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나는 시간과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실내에서는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합니다. 10분에 한 번씩만 환기를 하면 이 감염 위험이 절반 이상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네. 가능하면 이 실내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시고요. 또 환기도 수시로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집 안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점. 네. 네. 그리고 되도록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에 모이고 헤어지는 것.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